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경기 침체로 들이박는 모습이 지표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르면 내년, 늦으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입니다. 최근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고금리의 경기는 잘 성장하고 있어 달성하기 힘들 것 같았던 소프트 랜딩이 이제 가시권이다. 이 경기 침체는 무슨, 이게 바로 낮은 실업률, 안정적인 물가, 성장하는 경제를 일컫는 골디락스지라며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한 달 사이에 연고점을 뚫고 금리 인상하기 이전의 역사상 최고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중소형주인 러셀 2000도 2년 만에 한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제 금리를 낮추면 지금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받기 힘들 것 같다는 심리에 우량채보다는 이자율이 더 높은 정크본드 ETF로 역대급 수급이 몰렸습니다. 때문에 투자 적격 등급과 투기 등급 간의 금리 차이가 확 좁혀졌습니다. 자산 시장의 훈풍을 뒷받침하는 데엔 차근차근 진행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예상치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도 낮게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대로 시간만 지나면 물가가 어떻게든 알아서 내려오리란 기대감을 심게 해줍니다. 기준금리에서 근원 PCE 물가를 뺀 실질 금리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금융 여건을 쪼였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10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감소하긴 했으나 예상치보다는 덜 감소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확실히 물가는 안정되고 고금리임에도 소비는 견조하게 버티고 동시에 경제는 성장해 경기 침체를 피해가는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대로 흘러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주식이 떡상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야 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내러티브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 채권, 코인을 쓸어 담아 모두 다 떡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부터 소프트 랜딩 언급이 늘어날 때마다 뒤이어 경기 침체가 들이닥쳐왔던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경기 침체가 아닌 행복 가득한 소프트 랜딩 얘기만 담겨있는 얘기를 할 심사였으면 이번 영상 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 눈엔 이 모든 게 거짓말 내지 현실 부정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금융 여건이 쪼여졌다? 거짓말. 심지어 제롬 파월도 금리 올라서 금융 여건 쪼여졌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카고 페드 사이트에서 매주 105개의 항목들을 종합해 업데이트하는 파이낸셜 컨디션 지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올라가면 금융 여건이 쪼여지고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완화되는 흐름인데, 금리 인상 이후로 이 쪼여진 순간들은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던 작년 중순과 하반기, 그리고 SVB 사태가 터진 올해 초 딱 이 세 번뿐이었습니다. SVB 사태 때 정부와 페드가 나서서 방만한 투자로 망한 은행들을 구제해주는 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신용과 레버리지를 일으켜 더 많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정치에 반영되는 실질 경제 활동은 이 플러스로 둔화되다 말고 다시 완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페드는 해당 지표에 대해 평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은 역사적으로 느슨한 금융 여건과 연관되어 있고, 평균보다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은 그 정반대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평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식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경제 활동으로 인해 금융 여건이 쪼여지긴커녕 반대로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금리 올렸으니 금융 여건 쪼여졌다?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고금리로 인해 금융 여건이 아닌 신용 여건이 쪼여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급격한 대출 심사 강화는 경기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대출 여건도 이전 경기 침체에 달하는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신용 여건이 쪼여져 대출받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총 가계부채는 매 분기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대출 심사로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지 않다 보니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신용카드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계좌 수와 신용 한도 증가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연 이자율이 역사상 가장 최고점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딴 거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당장 돈 쓰고 싶으니까 새로 신용카드 받아다 긁어 째끼고 있는 겁니다. 빚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막대하게 빚이 쌓여감에 따라 연체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 3분기 30일 이상 오토론 연체율은 약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신용카드 연체율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신용카드 대출, 오토론 모두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왔습니다. 30일에서 60일간 연체된 모기지도 스멀스멀 증가하고 있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90일 이상 부실 연체 건수도 따라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연체를 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압류를 해서라도 떼인 돈 회수하겠죠. 인당 평균 회수한 떼인 돈의 액수가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래도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랑 고용이 버티니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확실히 CPI는 차곡차곡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세부 내역을 보면 10월의 물가 하락은 가솔린, 연료 등 에너지 원자재와 신차, 중고차 딱 이 세 가지 항목만 하락했을 뿐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21년 이래로 상승한 물가 항목들을 살펴보면 종합 CPI는 18% 정도로 오른 반면 식료품은 그보다 높은 20%, 기름값은 45%, 그리고 주택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은 1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이전보다 더 팍팍해진 겁니다. 때문에 주택 구매 여건이 역대 최저로 좋지 않습니다. 소비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명품, 가구와 같은 임의 소비재의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트리스의 소비 둔화로 템퍼 다음으로 미국에서 고객 만족도가 높은 프리미엄 매트리스 업체 슬립넘버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명품 업체 버버리의 주가도 24년 암울한 소비 전망에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버버리 CEO는 이런 힘든 매크로 경기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전엔 한 지역에서 둔화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만회가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좀 특이하다며 세계 매크로 경기가 좋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 초과저축한 거 있어서 아직 소비 버틸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 가지시면 꿈 깨세요. 미국 소득 하위 40분위의 가구들은 진작에 다 까먹었고 중위 40분위도 이제 막 다 까먹었습니다. 상위 20분위도 가파르게 소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균열이 드러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고용 선행 지표인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주 연속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4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한 번 실직하면 이전처럼 쉽사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계속 미 정부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후행 지표인 실업률이 아직 3.9%로 낮긴 하나 이 선행 지표가 반영이 되면 덩달아 상승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물가가 아직 잡혔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데 빚은 쌓이고 연체는 늘고 저축은 까먹고 소비는 줄고 실업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시장은 금리 하나만 인하해주면 이 모든 게 싹 다 해결되리란 현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줄면 야 금리 올려도 일자리 많다 경기 잘 버티지 않냐 하면서 주식 날아가고 반대로 실업자가 늘면 야 봐라 경기 쿨다운 되니까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 라는 논리로 주식이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소비가 늘면 금리 올려도 소비 탄탄하게 버티지 않냐 하면서 주식이 날아가고 반대로 소비가 줄면 야 봐라 경기 쿨다운 되니까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 하면서 주식이 날아갑니다. 그냥 이쯤 되면 금리 인하가 무슨 부두술 주문같이 느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이 그렇게 바라는 금리 인하를 막상 단행했었을 때 항상 경기 침체가 동반되면서 주가는 폭락해 왔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은 고원에서 주식이 날아갔었습니다. 왜? 지금과 똑같이 고금리로 망가져가는 실물 경제는 생각 않고 야 이제 금리만 인하하면 우리 모두 다 살았다는 희망의 로에 사로잡혀서 불나방같이 가자 외치면서 다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과연 이번이라고 다를까요? 이전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의 물가와 실물 경제가 멀쩡했던 와중에 자국 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은행 시스템이 붕괴돼 전 세계의 침체를 불러왔었습니다. 닷컴버블도 마찬가지로 물가와 실물 경제가 멀쩡했던 와중에 자국 내 주식 버블이 터지면서 전 세계의 침체를 불러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맛이 갔지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0%에서 5.25에서 5.5%까지 올렸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EU, 영국, 한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의 실물 경제도 맛이 갔거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주식과 부동산 양쪽의 거품은 또 낄 대로 꼈습니다. 이전엔 멀쩡하던 특정 국가 혹은 국가들의 부채면 부채,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특정 한 곳에서 빵 터졌지 지금은 누가 언제 어디서 뭘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0월 중국은 예상치보다 더 낮은 물가로 인해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전년 대비 수출은 예상치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고강도 도시 봉쇄했던 때보다 수출이 더 악화된 겁니다.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신규 주택, 기존 주택의 가격은 모두 하락세에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줘야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에 매수를 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쌓여있는 빈집들을 팔아치우고 빚을 갚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든 뭐든 할 텐데 집값이 계속 내릴 거란 기대감에 집값은 더 내려가고 부동산 업체들은 파산에 내몰렸거나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중국의 경기 회복,
침체되는 부동산, 미중 무역의 갈등으로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중국 펀드 자금이 18년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지수가 멀쩡할 리가 없겠죠. 나스닥 종합지수가 5월에 30% 그냥 날아가는 동안 중국 지수는 되려 3% 감소했습니다. 옆 동네 일본의 주식은 중국과 정반대로 떡상해버려 0고점에 근접해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엔저로 인한 수출 호황 및 그로 인한 좋은 기업 실적, 그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막대한 돈풀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 21조 8천억 엔, 하나로 약 188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찾아온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로 고통받는 일본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위해 기시다 총리가 제발 근로자들 월급 올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돈을 풀고 또 풀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구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 5.8% 감소했고 가처분 소득도 4.7% 감소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실질 소비 또한 4.2% 감소했습니다. 지금 일본 주식 날아간다 좋다 이러지만 일본 국민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현금 소득이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과 소비 촉진을 위한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일본 정부의 무제한 돈풀기가 역으로 실질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아 소비가 침체되면 일본은 또다시 30년 넘게 쭉 이어온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겠죠. 한국이라고 멀쩡할까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은 뭐 한국 부동산은 망하게 안 놔둔다, 뭐 다른 데는 망해도 서울은 망하지 않는다, 서울은 망해도 강남이나 용산 같은 상급지는 망하지 않는다 등 별의별 개인 희망사항 얘기를 적어 놓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망할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부동산은 금리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고 코픽스 금리가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래도 서울은 달라. 서울은 매물 나오면은 사갈 사람 뒤에 한 트럭 줄 서 있어 하실 것 같아 서울 경매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16년부터 21년까지는 사고 싶어도 없었던 경매 매물이 23년 들어서면서 단 1년 사이에 서브프라임 이후 부동산 경매 매물이 피크를 찍었던 13년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경매 매각률을 보면 20% 미만으로 서브프라임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야, 그거 빌라 포함이잖아. 서울은 아파트야 아파트 하시겠지만 10월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27%로 이전 부동산 호황기에 40에서 70% 낙찰률 대비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경매 건수마다 어떤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을진 모르겠으나 통계는 지금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그렇게 풍기였던 경매 매물이 3배가 넘게 늘었는데 낙찰률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수중에 현금을 넉넉히 보유해 여유가 있다면 부동산을 매수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코픽스 최고 금리에 영끌로 빚 끌어다가 집을 사는 건 자살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 학자금 대출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나 증가했습니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 원에서 274억 원으로 5배나 넘게 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인해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파산이 늘어나 학자금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영끌했다가 손실나서 갚지도 못하고 파산하는 다중채무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언급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 네 국가들의 신용, 부채, 연체율, 물가, 소비, 고용, 임금, 수출, 금리, 부동산 등 실물 경제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30가지 넘는 지표들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대출 기준이 강화돼 신용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쌓여만 가고 대출 연체율과 떼인 돈의 액수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물가는 안정돼 가는 듯 싶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신차, 중고차, 에너지 원자재 가격만 빠진 것이 없고 주거비 부담은 21년 대비 1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사람들이 명품, 가구와 같은 임의 소비재부터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번 해고가 되면 이전엔 손쉽게 다른 일자리를 구했으나 이젠 해고된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실질임금은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박살이 났으며 중국은 집값, 수출 하락, 그리고 디플레이션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한국도 지금 옆에서 서울은 괜찮아, 상급지는 괜찮아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실물 지표 렌즈를 통해 제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받는 인상은 회광반조, 꺼지기 직전의 촛불이 가장 밝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누가 언제 어디서 뭘로 어떻게 박살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가 마지막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한탕 해먹어볼까 발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자동차 충돌 테스트 영상을 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처럼 경제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경기 침체로 들이박는 모습이 지표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긴 이르나 제 생각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쯤 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비나이다 금리나 비나이다 소프트 랜딩 물 떠놓고 백날 기도한다는들 제가 설명드린 실물 경제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어딘가에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더 간절히 소프트 랜딩 하면서 빌어대는 거겠죠. 소프트 랜딩을 많이 빌면 빌수록 항상 하드 랜딩이 뒤따랐던 과거처럼 말이죠. 페드가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올릴 만큼 올렸고 물가도 무조건 잡겠다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물가도 언젠간 잡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와 금리의 향방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고금리의 여파가 고용지표,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부문 고용 등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더 비중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이 꺾이면 자연스레 소비가 꺾이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다시 고용이 꺾여 소비가 더 감소되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